여기 젊은 꼰대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왜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냐. 뭐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주인처럼 일을 하냐. 뭐 나한테 뭐 그런 권한이나 혹은 소위 말해서 돈 같은 것도 안 주면서 뭐 주인의식이야. 되게 진짜 꼰대스럽게 하는 얘기하면 주인의식 그냥 가지세요. 가져. 가지세요.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갖고 일하는 게 무조건 가지세요 그냥. 가지세요. 꼰대. 가지세요. 우리 요즘 꼰대 사연은 가지세요. 네, 가지세요. 젊은 꼰대 1 테드입니다. 젊은 꼰대 2 탑이입니다. 네. 와. 여러분 2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인의식입니다. 네. 오너십. 오너십. 주인의식. 저는 생각해요. 저는 직장인이에요. 저는 직장인이고 이 채널을 저희가 1차로 뭐 타겟하는 그 타겟층이 직장인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기는 해서 오늘 2화로 한 주인의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주인의식 들으면 알러지 나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있죠. 네. 그러면 일단 이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의식이란 일단 뭘까? 하면은 그냥 주인의식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주인의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그 말이 담는 뜻을 그대로 해석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통 주인의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주인의식을 이 한 단어로 담기가 좀 애매모호한 개념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 보통 우리가 주인의식은 말하신 대로 약간 뭐 회사나 직장이나 혹은 알바할 때나 뭐 그런 조직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나올 때 보통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받아들여지거나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이 왜 내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냐. 그거지. 뭐 주인도 아닌데 어떻게 주인처럼 일을 하냐. 이게 이제 굉장히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주인도 아닌데 과연 나는 주인의식을 할 수 있느냐, 주인처럼 일할 수 있느냐,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래야 되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타베가 딱 주인의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뭔가요? 주인의식이라는 게 편리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스타트업에서 이 오너십이라는 개념이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들도 이 주인의식이나 오너십이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재상 채용할 때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회사들에서 경험했고 직장인으로 경험했던 그 주인의식을 바라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 라는 게 한마디로 끝나요. 그러면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주인의식이 없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의식은 없는데 거기서 반박하기도 어려워. 주인의식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런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뭐 나랑 크게 다르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주인의식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거기서 또 이제 반발심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인의식이라는 게 권장이 되면은 사람들도 납득을 할 것 같은데 이게 강요로 느끼니까 납득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맞아요. 저는 이제 진짜 지금 현재 또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물론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뭐 그렇다고 주인의식을 막 강조하고 막 그러지는 않지만 약간 저도 그런 주인의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처음에는 저도 부정적으로 좀 느껴지고요. 주인의식? 뭐 나한테 뭐 그런 권한이나 혹은 소위 말해서 돈 같은 것도 안 주면서 뭔 주인의식이야. 뭐 내가 주인만큼의 어떤 돈을 줘야지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뭐 이제 달걀 먼저일까처럼 내가 이런 애티튜드를 갖추면 인정을 해주고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게 먼저인 건가? 아니면 그걸 먼저 나는 그냥 그거 그러니까 1인분만 할래.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만큼만 할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도가 아니라 나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면서 일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들도 같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받는 만큼 일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저희가 뭐 사실은 되게 나쁘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반대급부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받는 만큼 일한다고 했을 때 너가 주는 게 진짜 받는 만큼인지 어떻게 아냐.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제 주변에서는 뭐 특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받는 만큼 난 일하고 싶어 라는 것보다는 어떤 고민을 얘기했을 때 뭐 예를 들어 제가 막 뭐 야근도 하고 엄청 힘들게 일을 하는데
성과도 잘 안 나고 막 요즘에 고민이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받는 만큼 일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마 라고 하는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저는 받는 만큼 일한다에 대한 어떤 그 기저에 깔린 감정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손해보기 싫다거든요. 그쵸. 손해보기 싫다. 근데 저도 아까 말했듯이 받는 만큼 일한다는 사람을 저는 어떤 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손해보기 싫은 사람들과 첫 번째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같이 일까지 아니더라도 연인이던가 친구던가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도 나는 손해보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과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오히려 나는 손해보기 싫다라는 애티튜드로 일하는 거랑 뭐 내가 그냥 좀 더 하지 뭐 라고 일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실질적으로 손해를 많이 볼까 하면 저는 손해보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더 손해가 큰 것 같거든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나의 어떠한 잠재적인 기회와 잠재적인 평판과 이미지를 오히려 더 깎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말이 조금은 둘러둘러 얘기했는데 나쁘게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지는 않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어떤 뭐 연인과의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저도 약간 조금은 계산적인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이만큼 사랑해줬는데 너도 이만큼 사랑해줘야지. 내가 이만큼 호의를 베풀었는데 너도 이렇게 했을 때 꼭 그 관계들이 실패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해줬을 때 오히려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호의가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좀 내가 과연 저도 사실은 조금 계산적인 사람인데 손해보지 않는 마음으로 일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요. 받는 만큼 일한다가 눈에 보이는 받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기회나 내 성장 동력이나 저 사람과의 미래 관계나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근데 받는 만큼 일했을 때 그게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그 제가 이것도 책에서 봤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손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절대 이 관계에서 손해보기 싫어. 이 관계에서 손해보기 싫으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저 사람이 늦으면 나도 똑같이 늦어야 되고 저 사람이 이 정도 썼으면 나도 이 정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근데 오히려 넓게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랑 손해를 보면서 만나주고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 싫으면 그렇죠. 내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손해를 보는 걸 수도 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지속이 되면 이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나갔던 수많은 연인들이 생각이 납니다. 미안하다. 누군지 모르겠지. 어디에서 인사해야 돼? 미안하다. 네. 맞는 말 같아요. 너무 울림이 왔어.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있다. 근데 이게 회사로 대입해 보면 회사가 손해를 보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인 의식은 어찌 보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꼰대적인 느낌으로 이게 꼰대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어떤 관점이냐면 회사의 관점에서의 주인의식보다는 내 인생 자체의 주인의식을 가지면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 솔직히 뭐 말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조직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어 혹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 했을 때 주인의식을 가지면서 일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전 동의하는데 그게 내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 시간 어차피 회사에서 쓰는 거긴 하지만 내 인생에서도 쓰는 시간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그러면 그런 손해보는 느낌을 그냥 뭐 손해본다 안 본다를 가지지 말고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 내가 조금 더 인풋을 불어넣어야 할 때면 회사의 관점에 말해 내 인생의 관점에 손해 좀 보면 어때? 그냥 조금 더 하고 하다 보면 저는 언젠간 나중에 그게 소위 말해서 페이백하는 시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꼭 너무 그 회사의 주인으로만 보지 말고 내 인생에 대한 주체성 관점에서 주인의식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면 되게 다양한 나가 있잖아요. 하루에도 뭐 예를 들면 뭐 남편의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남편의 애 아빠의 나 혹은 회사원의 나
혹은 뭐 친구로서의 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나 자아들이 있을 텐데 모든 나들이 주인의식을 100%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조금 더 주인의식을 갖고 하고 이런 나에서는 갖고 하고 예를 들면서 나는 회사에서는 조금 낮출래. 대신에 내 가족에 대한 주인의식, 가족 관점에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빠로서 주인의식을 가질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연결하면 내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의 어. 주인의식을 가지는 순간 회사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건 그렇지. 내가 계속 맞아, 이제 맞네. 붙잡고 있으려면 뭐 대출등록도 갚고 뭐도 하려면 그것도 맞긴 하네. 맞아. 그래서 어딘가에 주인의식이 생기면 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주인의식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주인의식이라는 게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이제 제가 일했던 곳들은 작은 회사들, 뭐 스타트업들 위주니까 주인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근데 지금 테드님이 일하는 곳은 큰 회사니까 주인의식을 그렇게 강요를 안 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 주인의식이 필요한 순간은 그레이 존? 그러니까 이제 회색지대 이건 누구의 업무인지 모르겠다. 네. 그리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건데 명확히 담당자가 없는 그 상황에서 주인의식이 너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걸 좀 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리더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물론 1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 규모가 조금 그래도 있는 조직에서의 이제 팀 리더로 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게 보여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보여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거를 주인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가 이제 조금 소위 말해서 약간 되게 저한테 되게 여러 가지 영감을 주신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딱 꽂힌 말이 있었는데 자기는 일잘러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이 실제로 그 사람 앞에 가면 되게 하는 사람 진행되게 하는 사람이 전 일잘러 같다라고 그 사람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딱 그레이존. 그러니까 누군가는 뭔가를 던졌을 때 그레이존이라는 거는 누구도 나서서 하지 않는 뭔가 정리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레이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나랑 일하면 최소한 일은 진행돼. 혹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테드랑 일하면 이게 뭐 결과가 어떻게든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일을 진행되게 만들어.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게 되게 일잘러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요즘에 일을 할 때는 좀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주인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뭔가 평판을 받으려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테드랑 일을 하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이 진행은 돼. 일은 뭔가 잘 굴러가. 일이 되긴 돼. 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요즘에 저는 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애둘러서 표현하면 주인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작은 규모의 전 한 7명 정도 이제 팀원들이 있는데 6-7명 정도 있는데 그 조직 안에서도 보인다. 생각보다. 그러면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날 볼 때 뭐 그룹 리더 혹은 CEO 임원들이 날 볼 때는 또 얼마나 잘 보일까?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일을 하길래 또 주인의식이 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고 여기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한 타비도 그렇고요. 비교적 또 주인의식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남들보다 좀 깊게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마치 내가 받은 KPI가 뭔가 달성하지 않았을 때 되게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그 화를 뭐 표출했다라는 게 아니라 뭔가 되게 분하고 더 잘하고 싶은데 막 그러한 것들이 좀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A라는 방법으로 안 돼? 그럼 B, 그럼 안 돼 C, D, E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갔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고민의 깊이도 남들보다 좀 깊고 뭔가 액션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도 남들보다 좀 넓었었던 것 같고 그런 차이가 조금 보여지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남을 걱정하거나 남을 위해 쓰는 시간이 많진 않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예를 들어 어떤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분하진 않잖아요. 사실 안타까운 거지. 근데 내가 시험에서 떨어졌어. 그럼 분한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떤 손님이 카페 리뷰를 작성했어. 안 좋게. 뭐 여기 불친절하고 맛도 없다. 그랬을 때 화가 나냐 안 나냐가 좀 주인의식의 그 경계지 않을까? 내가 다니는 회사를 나는 욕할 수 있어도 남이 욕하는 건 싫은 거죠. 싫은 거죠. 뭐 그런 이제 뭐 연인 관계도 그렇고 내가
나는 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욕할 수 있지만 남이 욕하면 상대방이 욕하면 난 실드를 어, 쳐야 그치, 되고 그치, 그치, 그치. 그런 게 진짜 주인의식의 그 첫 번째 척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척도인 것 같고 그냥 저는 되게 진짜 꼰대스럽게 하나 얘기하자면 주인의식 그냥 가지세요. 가지세요.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갖고 일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너님들 나도 그렇고 너님들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 나아요. 시간 지나 보면 안다. 시간 지나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으면 안 돼. 당연히 가져야지 회사에서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평판을 더 높이려면 없는 것보다 가는 게 나아. 그냥 그런 고민하지 말고 주인의식 뭐야 하지 말고 그냥 가지세요. 그럼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연 뭐 당연히 그거는 자발적 동기가 돼야 되지만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내 지금 자리에 머물고 싶다. 뭐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나 평생 아르바이트만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안에서도 근데 주인의식이 있는 친구랑 없는 친구가 나뉘겠지만 그러면 상관없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 상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레벨업을 하고 누군가를 리딩해야 되고 이런 상황으로 갈 거면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있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되게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개인적이고 때로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팀원이었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는 프로젝트 제일 잘 돼야 돼, 성공 받아야 돼, 혹은 제일 집중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되게 업무를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소시오패스처럼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진 않고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긴 했지만 그런 생각은 항상 가지면서 전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인사고과가 뭐 최고였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 나쁘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어떤 리더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소위 말해서 승진을 했을 때 되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나는 내 것만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이 여러 명의 팀장이 됐을 때 내가 과연 이들 것까지 내 책임질 수 있냐? 전 절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로 올라가니까 생각보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하는 정의가 되게 커지더라고요. 우리 팀이 나 같아. 우리 팀의 어떤 주니어가 공격받으면 나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게 화가 나. 그러니까 내가 대신 나서서 뭔가 뭐 해주고 얘기해주고 어필해주고 요즘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또 주인의식인 것 같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리딩을 하면서 되게 많이 여전히 전 부족하고 여전히 더 노력해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최근에 되게 좋은 경험을 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리더로서 내 스스로도 승진했던 경험도 좋지만 저는 내가 누군가를 승진시킨 경험도 저는 이번에 해봤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기뻤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를 어떤 그 승진을 시키는 어떤 후보자로 선택을 했을 때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주인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또 연결이 또 계속 되는 것 같은 느낌? 그 사실 이제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 중간 관리자를 채용 이렇게 할 때 주인의식이 있어야 편하긴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A라는 친구는 주인의식이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번 주제를 떠올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네. 왜냐면 그 친구가 뭘 할 때 뭔가 능동적으로 하고 물론 그 친구도 그때 당시에는 전 그 사람의 어떤 이속을 잘 모르지만 그 친구도 그 당시에는 뭐 자기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유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했고 뭔가 팀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많이 그런 걸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나? 근데 사실 저는 희망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이건 얘기는 희망편. 희망편이에요. 그래, 왜냐면 희망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희망적이죠. 근데 절망적이지. 능력이 없어. 근데 막 주인의식이 막 넘쳐요. 막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막 난 다 하고 싶어서 진짜. 이게 능력이랑 뭐 예를 들어 이제 맞아. 능력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막 가면 괜찮은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주인의식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생기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뭐 여기 이걸 보시는 분들은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이 채널을 찾아서 보시고 지금 여기까지 듣고 계시는 거는 능력이 있으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능력이 없을 때 주인의식을 무조건 강요하는 거는
또 우리가 지뢰를 밟을 여지가 있으니까 여지가 있다. 그러면 안 좋지 않을까. 제일 뭐 먼저. 그런 저는 몇 번 밟아봤기 때문에 진짜? 이게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근데 높은 확률로 주인의식이 있으면 일을 잘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 잘할 수.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들어보니까. 근데 어쨌든 사실은 뭔가 뭐 가져야 하냐 말아야 하냐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렇게 저한테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그냥 가져라. 그냥 손해 봐라. 당장의 손해가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결국엔 너의 어떤 이득으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거는 철저히 저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또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주인의식을 가질 분야와 장소와 시간과 어떤 영역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물어보면 갖는 게 낫다. 그리고 근데 회사에서 가지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가지면 되지. 대신에 근데 인생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주인의식을 갖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다. 나의 건강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거나 나의 어떤 가정 혹은 나의 어떤 반려견 혹은 나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분야든 있든 없든 갖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중에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되게 많은데 저는 이런 것도 했었어요. 첫 직장이 되게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마케터가 뭐 저랑 한 명 두 명이었기 때문에 되게 많은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했었던 일은 저희 앱을 다운로드를 받고 그거에 대한 어떤 좋은 평가를 유지하는 것, 소위 평점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었던 KPI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5점 5점 5점이 쌓이다가 1점 테러를 맞으면 평점이 확 깎이잖아요. 평균의 논리로. 그러면 또 5점이 또 필요해.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주변 동료들한테 제발 우리 앱 다운 받아서 평점 좀 좋은 평점 좀 남겨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저희 KPI가 조금은 단시간에 이렇게 쓱 올라오긴 하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날수록 1점에 대한 거는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조직도 작았고. 그래서 제가 했었던 방법은 처음에는 슬랙에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 만약에 뭐 연인 가족들한테 뭐 집에 들어가시거나 친구들 만날 때 우리 앱 다운 받아서 뭐 평점 좀 남겨주세요. 이런 어떤 대대적인 운동을 했었어요. 두 번째 단계에는 이게 두 번째 단계죠.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고민했어요. 왜 아무도 안 할까? 그러니까 계속 저도 이거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으니까 계속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었던 결론은 CPR 같은 거 뭐 예비군이나 이런 거 배울 때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기 회색 옷 입은 분 도와주시고 뭐 119에 연락해주세요 이렇게 누군가를 꼭 특정해서 도움 요청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법이 떠올라가지고 저희 팀원 조직이 한 10명 뭐 15명 정도였다고 치면 15명의 시트에 이름을 다 기입해서 예를 들면 김영민 해가지고 뭐 시트에다가 3명 해가지고 동의 여부 막 이렇게를 시트를 그 다음에 만들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랜덤하게 그냥 슬랙에서 전체 태그에서 하는 것보다 확실히 올라오더라고요. 두 번째 그렇게 했어.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좀 또 나아졌어. 근데 그래도 평점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구글 계정이나 뭐 여러 가지 계정으로 그냥 앱을 뭐 다운 받아서 이게 좀 이제 리뷰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위 말해서 공기계나 이런 거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게 3단계인데 4단계 어디까지 갔냐면 전자마트, 하이마트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내 핸드폰인 것처럼 핸드폰 구경하는 것처럼 마치 만지면서 앱 다운받고 그렇게 리뷰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뭔가 막 강남역 전역을 막 돌아다니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맞는 방법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내가 어떤 KPI나 뭔가 주인의식을 가지니까 그때는 뭐 주인의식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되게 아까 말했던 대로 뭔가 액션들이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배웠던 거 저는 지금 그 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 작업이 필요한지도 요즘엔 모르겠고 오히려 그렇게 했던 건 비효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고민해봤네라는 어떤 사이클을 돌려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되게 붙었어요. 나는 어떤 목표를 받더라도
나는 어떤 사람보다 빠르게 효율을 내지 못하겠지만 나는 내 손을 더럽혀서라도 나는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어. 나는 그런 사람이야에 대한 자신감이 확 붙으니까 뭔가 좀 업무를 진행하기가 수월했던 뭐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습니다. 타비는 또 어떠세요? 저는 이제 대학 때 한 1년 정도 그 태교용품을 판매를 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해온 태교용품을 제가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는데 그때 저 사실 뭐 20대 뭐 22, 23 이런 20대 갓 대학 그 군대를 전역한 뭐 남자애였고 태교 뭐 임신 이런 거랑 굉장히 거리가 멀고 뭐 주변에서 임신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야겠는 거예요. 그 소비자들이 왜 사는지 물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구매한 사람 그때 많이 판매되지도 않았어가지고 구매한 사람 전체한테 과거에 구매한 사람들도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받아요. 받고 많이 받고 지금처럼 막 스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시대가 아니어가지고 받아서 막 감동을 좀 해요. 놀라요. 감동이라기보다 놀라요. 아니 태교용품 샀는데 전화까지 해서 뭐 해피콜을 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분들도 이제 그분들도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임신하면 뭐 내 몸에 대한 변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또 그런 걸 상담을 해줘야 돼요. 뭐 타이레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뭐 지금 감기 걸렸는데 병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애가 지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저도 공부를 해서 막 논문도 찾아보게 되고 막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이런 엄청 두꺼운 책도 그런 공부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듣는데 근데 그 중에 그분들이 거의 이제 한 5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이 기기를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벤트로 이 기기를 담아 다닐 수 있는 파우치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갔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이때 하나가 있죠. 이 파우치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파우치랑 같이 하나를 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스티커를 이쁜 귀여운 스티커 뭐 그 두 개를 이벤트로 해서 줘야지라고 해서 그걸 알아보다가 스티커는 금방 구했는데 파우치는 딱 100개만 만들 수 있었어요. 제 돈으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돌아다니 막 찾아보다가 면목동에 그런 가방 공장이 많다라고 해서 면목동을 가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냐 했는데 거기는 뭐 최소 주문 단위가 막 5,000개, 막 10,000개 이래서 100개 얘기하면 다 뭐 사장님이랑 얘기도 못해. 그냥 입구에 직원한테 100개 만들고 싶다 하면 이제 가세요라고 할 정도로 이틀 정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돌아다녔는데 한 개 업체에서 만들어 줄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같이 이벤트로 진행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판매량이 좋아졌는데 그 돌아다니는 것만큼 좋아졌냐라고 하면 그 시간에 그냥 뭐 상세 페이지 좀 더 다듬고 뭐 키워드 정리하고 이런 게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그 한여름이었어요. 땡볕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떨리겠어요. 문을 막 지금은 그냥 공장 가가지고 내가 구매자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이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아 내가 사실 이건 내 상품도 아니고 내가 그냥 받아서 내가 대신 팔아주는 건데 그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에 뭐 뷰티 쪽 플랫폼을 창업을 하게 돼요. 그때 운이 좋게 그 위워크라는 공유 오피스에 있었는데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래서 위워크에 입주한 기업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 이런 전단지 같은 거 들고 가서 똑똑똑. 근데 이제 거기는 투명하니까 다가가면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뭐 좀 민망했는데 똑똑똑 하면 이제 뭐 문 열고 가면 이제 저희가 뭐 메이크업을 이렇게 이제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 필요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사무실에 돌리면서 그러면서 뭐 좋은 기회도 연결이 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이켜봤을 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했었던 경험이 지금 또 도움이 된다. 그런 말 아시나요? Do things that don't scale이라는 말. 그러니까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케일업 할 수 없는 일을 먼저 해라. 이 스타트업에서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도 그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효율성인 업무들을 먼저 집중을 하다 보면 어쨌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작업들 그거를 타비와 저만의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손에 흙을 묻혀야 한다. 손에 흙을 묻히기를 거리낌 없이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다 뭔가 내가 더 잘하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뭔가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주인의식이라는 것도 뭐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주인의식은 그러면 키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이걸 들으니까 맞는 거 같네. 나도 주인의식 가져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막 때려 죽어도 근데 해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키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인의식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만들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만들어질 수는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타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 같다. 그냥 내가 깨닫고 나 이거 해야겠다. 난 이렇게 해야지.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진짜 내일부터 뭐 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인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것조차 이 편의점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고객들을 더 손님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그렇게 많이 잘 되면 또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주인의식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백날 너 주인의식 가져라 뭐 상사가 주인의식 없는 사람한테 주인의식 가져라 이렇게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방향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 지금 당장 내가 하는 그 일에 주인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이 일만큼은 내가 주인이 돼서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이왕 할 거면 그러니까 그 말이지. 이왕 할 거면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주인의식은 절대 회사, 우리 대표, 우리 팀장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갖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내가 이거를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9시에 출근해서 뭐 빨리 퇴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그 안에서 막 시키면은 하기 싫은 일 해야 되고 그렇게 받는 스트레스를 받을 바엔 야 나는 이거 좋아하는 일이야. 나를 세뇌시키고 셀프 가스라이팅을 해서 내가 이런 거를 더 내가 지금 가진 시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랑 타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최대한 뭐 긍정적이나 내 삶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치환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최소한 주인의식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좀 우러러 바라보고 싶고 어울리고 싶은 어떤 무리들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뭐 그 사람들이 주인의식이라고 형언할 수 없지만 뭔가 그런 기질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거든. 그러면 나는 또 그런 것들을 나부터 갖추려고 노력하고 그냥 누구랑 가까이 있고 싶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그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냥 시간이 지나고 흐르는 것만큼 나는 그냥 내가 받는 만큼 일하고 내가 하는 만큼 일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일해야지 라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랑 엄청 열정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될 것 같고 이 시간을 어떻게든 양질의 시간으로 바꾸고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보면 당연히 이제 후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이왕 할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안 할까? 어차피 이왕 할 건데. 근데 저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생기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거 할 사람은 아닌데 뭐 짬밥일 수도 있고 나 이러려고 나 이런 거 해서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내가 나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런 생각을 왜냐면 저는 어떤 걸 믿냐면 저는 이건 진짜 믿는 건데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던가 셀프 토크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셀프 토크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막 진짜 미친놈처럼 막 거울 보면서 민규야 너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속으로 그냥 생각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셀프 토크가 자아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셀프 토크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이게 꼭 일만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도 내가 감히 속으로는 아 내가 이 사람 만날 감이 아니다. 아 괜히 나왔다. 혹은 내가 뭐 어떤 뭐 이성을 만날 때도 아 내가 뭐 이렇게 회사 일을 할 때도 아 내가 이거 할 짬밥이야. 혹은 내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개고생했어.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동시에 들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뭐. 근데 뭐 아니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되게 용기이니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안 맞아. 진짜 힘들어. 뭐 남들이 다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나한테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까지 주인의식을 발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빨리 그만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한데 그 셀프 토크를 할 때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좀 많이 소위 말해서 저는 솔직히 합리화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합리화나 셀프 토크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좀 저는 두려워요. 지금 이 시간에 열심히 안 했을 때 무조건 후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심히 안 하고 뭐 내일 그 다음 주 한 달 뒤 이렇게 봤을 때 아 할 걸 이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할 걸. 근데 누군가는 그 할 거를 진짜 해냈고 해내는 게 쌓이고 쌓이면 너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 내 시간 안에 내가 지금 하는 그 시간 내가 하는 일 안에서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타비도 요즘에 이제 뭐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뭐 전문직이라던가 혹은 이제 돈을 좀 많이 버시는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느끼실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좀 뭔가 불편한 진실인 것 같은 게 그런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어설프게 생각하면 나는 가지만 안 할 거야. 나 가지만 펑펑 놀 거야.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1번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냥 그게 또 관성이 돼서 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고 그렇게 옆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나는 그냥 안 바꾸고 내 인생 살게.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뭐 저도 이제 같이 지금 일을 가깝게 하시는 대표님이 뭐 지난주에 입원을 하셨어요. 못 일어나셔가지고. 아 근데 왜 그럼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하는 말 아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열심히 살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보편적이진 않겠지만 그분의 케이스는 그분은 재밌대요. 재밌잖아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해봐요. 그리고 그거를 저 좀 다르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이제 그 대표님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 잘된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는 운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해요. 운을 얘기하는구나. 나는 운이 좋았어.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나한테 지금 온 이 기회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이제 그 고마움,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 이거 너무 하기 싫은데 또 일이네 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아 이게 너무 감사한 기회다. 이것도 이거는 진리인데 내가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하게 돼. 그러면 싫은 거예요. 또. 이게 좋은 기회인데 내가 지금 힘들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이 기회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거야. 이걸 아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다. 왜냐면 저도 비슷한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게 제가 편입을 했거든요. 네. 편입을 했는데 근데 저는 제가 원래 갔던 전적대 대비해서 인서울 전적대는 저는 이제 인서울을 못 하고 경기권에 있는 어떤 학교를 갔는데 편입을 인서울로 한 거예요. 근데 그 학교가 냉정하게 말했을 때 되게 절대적으로 뭐 소위 말해 스카이 막 이런 급은 아니었어요. 냉정하게.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나의 전적대보다 높은 학교를 갔기 때문에 전 너무 만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와 드디어 민규야 뭐 또 셀프 토크 또 여기서 했죠. 민규야 너 대단하다. 야 너도 이제 드디어 어딜 가서 너의 학교를 말했을 때 아는 대학교를 간 거야. 드디어 인서울 했다. 물론 최고의 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에게서는 최고야. 그러면서 재학생들이랑 친해졌는데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나 원래 여기 올 실력 아니야. 아 나 여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게 놀랐던 거죠. 1차로 놀랐어요. 근데 그게 재밌게도 점점 많이 벌어져요. 나는 편입생이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학교를 다니니까 저는 실제로 졸업할 때 상장 받고 졸업했거든요.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달라니까 똑같은 팩트적인 어떤 그 사실에도 임하는 자세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니까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니까 결과가 좀 달라졌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다 끝까지 트래킹해보지 않아서 저보다 더 좋은 회사에 입사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원래는 뭐 체대 준비를 하고 싶어서 뭐 2학년 때까지 체대 준비를 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3학년 때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운이 진짜 좋게 이렇게 왔는데 저는 수능이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가지고 오히려 와 여기 문을 닫고 들어왔어요. 근데 와 보니까 다들 뭐 다 반에서 1등, 뭐 전교에서 2, 3등, 그지 다 그렇더라고. 막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여기 왔다. 뭐 이런 다들 얘기를. 미끄러져서 왔어 네. 막 이래. 근데 나는 너무 좋아. 한 100명은 그런 미끄러져서 전형도. 온 친구들이고 100명은 미끄러져서 온 친구들이고 한 50명은 너무 행복해. 저처럼 이제 너무 행복해하는 친구들이고 재밌는 게 이제 미끄러져서 온 친구들이 반수를 보통 뭐 절반은 맞아. 반수하더라고요. 반수하니까 또 1학년 때. 그러니까 다 학교 생활 안 하고 반수하는데 맞아. 성공 거의 못 하잖아요. 맞아. 성공을 거의 못 하고 다시 다니면 그 친구들 2학년부터 시작인 거예요. 1학년 때 다른 그러니까 저 같은 맞아. 사람들은 1학년 맞아. 때 다 놀고 2학년 3학년 때 정신 차려서 이제 하는데 근데 그 친구들 2학년 2학년 때부터 때부터 놀아야 놀아. 돼. OT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이게 좀 이렇게 뭐 갈라지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보셨겠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친구가 나랑 동급이 아니라 생각하는구나 라는 게 또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까 그거예요.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럼 열심히 생활 안 하고 그런 게 크게 저희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크게 도움이 됐던 적은 없다.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없다. 저는 사실 되게 좋아하는 개념이 복리라는 개념이니까 약간 이제 지속 가능성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뭐 1화 때도 좀 얘기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인의식 저는 주인의식을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조금의 책임감 가지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쌓여서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봤자 10년 차 정도 된 거거든요. 회사 생활한 지. 그러니까 조금 뭔가 쌓였나 싶긴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눈에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게 쌓이면 뭔가 조금 지금의 저는 변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저보다. 맞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셀프 토크를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런 걸 더 하면 20년 또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나는 더 벌어지겠구나. 그러니까 복리. 그러니까 계속 쌓여서 이 차이가 더 크겠구나라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런 셀프 또 모티베이션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열심히 해야겠다. 이 순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치만 그러면서 동시에 나보다 더 잘 된 사람이 지금 나보다 더 노력을 하면 차이가 안 좁혀질 거잖아요. 그럼 난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 더 해야 되나? 거기에 운도 따라줘. 운도 따라줘야 돼. 맞아. 확실히.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 경쟁 사회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요즘 뭐 진짜 경쟁 사회가 아니. 중요하다. 그냥 뭐 경쟁 사회가 아니다. 저도 생각해요. 열심히 사는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생각보다 네. 없어요. 근데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20대에서 30대 중반이니까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딱 그 단계고 대신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거를 회사의 관점에서 가지지 말고 내 인생에서 주인의식을 가지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져라. 주인의식 생각하지 말고 가져라. 근데 그거를 회사 잘 되게 우리 대표 잘 되게가 아니라 결국엔 내가 잘 되는 길이다. 돌고 돌고 도움이 된다. 인터스텔라의 그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잖아요. 인터스텔라의 뒤에서 책 뒤에서 하지마 하지마 안돼 그런 거를 안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한 후회가 많이 없으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가지세요. 그냥 가지세요. 가지세요. 꼰대 가지세요. 우리 요즘 꼰대 사람이 가지세요. 예, 가지세요. 왜 안 가지는지 모르겠어. 왜 안 가지시고 저희도 더 가지도록 저희는 주인의식 가지고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들어가는 어떤 저희 때문에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인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뭔가 말했다시피 좀 오늘은 진짜 좀 꼰대 같았던 것 같기는 해요. 꼰대 같은 것 같았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회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가져라. 결론 내려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여러분의 의견이 주인의식 뭐 저희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 역시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젊은 꼰대 있었습니다.